여러분, 미국의 재무장관이죠. 제닛 옐런. 이 제닛 옐런 재무장관이 말입니다. 아주 단호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15년 전과 상황이 다르다. 미국의 은행 시스템은 정말 안전하고 자본이 충분하다. 이렇게 아주 큰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말을 들으면서 어떻게 느끼시는지요? 저는요, 이 말이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어떤 시장 지도자의 이야기처럼 저는 들려요. 실제 실물에서 이렇게 일어날란지는 저는 실제 모르겠다 이런 생각 말입니다. 립서비스라는 거죠. 립서비스. 제닛 옐런 장관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미 우리가 15년 전 그러니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금융 시스템의 안정화 방안을 굉장히 공을 들였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금융위기로는 절대 발전하지 않는다. 이렇게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실제로도 말입니다. 미국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말입니다. 은행들에 대한 규제도 좀 강화했고요. 자본 요건도 대폭 강화했습니다. 그러면서 매달 은행들을 대상으로 해서 스트레스 테스트를 계속했습니다. 그러면서 가상의 위기 시나리오를 미리 준비를 했다. 그렇기 때문에 걱정할 거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말입니다. 실리콘밸리 은행은 이게 기술기업에 특화된 전문은행이다. 기술기업에 특화된 전문은행이고 규모도 지금 16위 정도 되는 기업이다. 그렇기 때문에 금융권 전반으로 아니면 실물경제 전반으로 이게 미치지 않을 거다 하는 게 제닛 옐런 장관의 시각입니다. 시장의 대체적인 분석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장의 대체적인 분석도 뭐 16위 정도 되니까 JP모건 같이 뭐 1조 한 2천억 달러 정도 되고 이렇게 난리 나는 은행이라면 시장의 위협이나 걱정을 할 필요가 있지만 뭐 16위 정도 되는 은행 가지고 뭐를 걱정하느냐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2조 4,200억 달러잖아요. CT도 1조 7,700억 달러고요. 거기에 비하면 실리콘밸리 은행 SVB는요 2,090억 달러니까 뭐 얼마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얼마 안 된다. 그래서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실제로도 말입니다. 이 리먼 브러더스 사태 그러니까 2008년 9월 15일인가요? 금융위기 때하고 계속 비교를 합니다. 2008년 9월 15일에 리먼 브러더스 사태 파산은 기본적으로 미국의 투자은행 순위로 보면 4위 6,390억 달러의 돈을 파산을 한 거고요. 이번에 실리콘밸리 은행의 파산은 2023년 3월 10일 3월 10일이죠. 2,090억 달러밖에 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이제 제닛 옐런 장관의 어떤 전체적인 이야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이것은요 꼭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경제 지도자라는 사람들은 현실 그대로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왜냐? 말 한마디에 시장이 와르르 무너질 수도 있고요. 아니면 시장이 더 활활 타오를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말 함부로 할 수도 없는 거고요. 또한 시장의 자신감을 보여주는 것도 이게 위기로 발전하지 않는 그런 상태로 갈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말입니다. 시장이 안심을 하면 그때서야 나설 수 있는 것 이거 분명히 보여요. 그런데요. 이게 기본적으로 위기가 터지면요. 이 위기는 전이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실리콘밸리 은행만 봐서는 금액이 2,090억 달러니까 이거 뭐 크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스타트업이나 벤처로 확산되고요. 그러면서 스타트업 벤처는 다른 은행에 저축해놓은 돈까지도 이게 만약에 뺀다고 생각을 하면 다른 중소은행들까지도 확산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잖아요. 그러면 실리콘밸리 은행이 파산에 이어서 중소은행들의 파산도 충분히 가늠할 수가 있습니다.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됐을 때 줄줄이 중소은행들이 파산을 한다면요. 그래서 리먼 브러더스 때처럼 금액이 뭐 2천억 달러가 점점 늘어서 5천억 달러 내지는 6천억 달러까지 늘어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그렇게 되면요. 시장의 위기는 그만큼 올 수가 있다는 것. 저는 이게 장담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게다가 말입니다. 금리에 대한 부담은 제가 이자 앞에 장사 없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미국의 실물 경제가 계속 받쳐주고 왔다면 좋은데 제조업의 어떤 상황이 굉장히 좋지 않았거든요. 서비스업의 상황은 좋았다고 하지만 제조업의 상황은 계속 말입니다.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를 보면 50이 기준인데 50 아래에서 계속 머물렀습니다. 그것도 아래라도 말입니다. 뭐 49.7이 아니에요. 46, 47 이 수준에 머물렀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전이 속도가 굉장히 빨라질 수도 있고요. 또한 그 전이 속도가 미국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로 확장될 수도 있는 것. 그것은요. 어쩌면 말입니다. 제닛 옐린 장관이 보는 것처럼 긍정적으로 보는 게 다는 아니다. 저는 이렇게 해석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도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실리콘밸리의 파산은요. 대한민국에 제한적으로 영향을 미칠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제한적이라는 말에 우리는 중점을 두는데요. 제한적이라는 말은 뭐 금융 시스템의 위기로 발전되지는 않는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부채가 워낙 많기 때문에 경제 주체라고 하는 가계, 기업, 정부까지 부채가 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자 폭탄에 대한 위험 저는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이 제한적이라는 게 충격은 주겠지만 그렇게 크지는 않다. 이게 제한적이라는 의미잖아요. 그죠? 그런 상황을 제가 감안을 해 본다고 하면요. 우리 시장에는 분명히 영향을 미칠 거고요. 그 영향은 예상 외로 클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정부는 국관이 다 틀려서 지금 솔직히 정부가 쓸 돈이 별로 없어요. 정부도 하고 싶겠죠. 추가 경정 예산을. 지금처럼 경제 위기라고 하는데 추가 경정 예산을 해서 돈을 뿌려야 되겠죠. 그런데도 그렇지 못한 이유가 부채 폭발의 위험 때문에 못하는 거거든요. 그런 것을 감안해 보면 저는 미국의 실리콘밸리의 파산과 또 거기에 따른 금융 충격의 어떤 조짐 우리나라는 더 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미국의 상황이 우리 쪽으로 전이되는 것은 당연하고요. 그 전이가 너무 크게 될까 사실은 두렵습니다. 물론 저는 뭐 금융위기 때처럼 갑작스럽게 뭐 펑펑펑펑 터지는 그런 상황은 아닐 거라고 생각은 해요. 그러나 이게 블랙스완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언제 어느 때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른다. 실제로도 실리콘밸리 은행이 파산했던 것처럼 예상도 못한 게 풍 하고 터졌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예상도 하지 못한 것이 펑 하고 터질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다. 그 말씀 다시 한번 올립니다. 그만큼요 블랙스완이 우리 곁에 있다는 뜻입니다.